네, 오늘 한발 주제는 악마의 인플레이션입니다. 가격이 오른다는 뜻인데 뭐 전체적인 인플레이션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군수물자들이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다음 주, 그러니까 8일에서 9일 정도 일정인데 방한을 어제 발표했어요. 깜짝 발표인데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첫 번째 방한입니다. 왜 올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오겠죠. 근데 지금 추측컨대 아마 미국의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이스라엘 지원에 좀 동참을 해달라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적으로 발표를 하기는 어려울 테지만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뇌피셜이라고 보시더라도 포탄과 총탄이 지금 부족할 겁니다. 실제 그 포탄은 155mm 포탄이라고 하는데 이게 스마트 폭탄, 뭐 스팅어 미사일과 함께 우크라이나하고 이스라엘 양국에서 수요가 가장 많은 무기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155mm 포탄이 4배가량 급등했다 그래요. 한 발에 280만 원에서 원화 기준으로 1130만 원? 전쟁도 이제 돈 없으면 못하는 거죠. 뭐 냉정한 현실이긴 한데 아마 그 요청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자국 내에 자원이라든지 군수물자를 공식적으로는 외부에 수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공식적이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 우방의 경우 아주 고가의 전투기라든지 미사일은 수출을 하죠. 근데 그거는 좀 이례적인 거고 또 자원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보통 WTI라고 많이 얘기들 하잖아요. 그거는 밖으로 나오는 기름이 아닙니다. 외부에 수출하는 게 아니에요. 다 미국 자국 내에서 소비하는 기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은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는데 미국은 이제 달러를 유통시키는 뭐 그런 구조가 돼 있고 그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반대급부 뭔가 주면 받아야 되죠. 그러면 사실상 이제 표면적으로 무기 수출이 공개하기는 어려울더라도 아마 그 달러가 최근에 보면 이제 환율 때문에 조금 피곤하죠. 그래서 아마 달러 쪽이 아닐까. 미국 재무부에서는 우리나라를 환율 조작국으로 관철 대상국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그런 유예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나쁜 건 얘기는 아닙니다. 자, 어쨌거나 하여튼 악마의 인플레이션의 직접적인 연관성 기업은 풍산이 되겠죠. 풍산. 네, 그래서 이런 정도 한 발의 아이디어고 뭐 오늘은 뭐 AI가 사실은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들썩들썩 할 수 있겠지만.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그 블링컨 국무장관이 지금 우크라이나라든지 이스라엘 이제 지원하기 위한 이제 예산안 이제 청구하는 청문회에 시위대가 난입해가지고 그 막 빨간 손에 물감 막 해가지고 이렇게 반대하는 거 이제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어쨌든 뭐 이게 중동의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그게 정말 오래된 이게 지금 갈등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국이 너무 일방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또 비판을 하는 것도 이제 미국 내에 이제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 갑작스럽게 이제 방한을 한다라는 일정이 어저께 바로 발표가 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우방 우리나라와 일본 뭐 이런 이제 또 동맹 국가들도 좀 챙기고 그리고 그 속내에는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재래식 무기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또 잘 생산하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네. 포탄이라든지 총알이라든지 재고가 일단은 그러니까요. 우리나라가 또 이제 항상 전쟁을 좀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또 무기들을 또 전략적으로 지금 다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이제 좀 협력을 또 요청하기 위해서 방한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도 좀 들고 추론입니다. 추론. 네, 맞습니다. 확정된 것도 아니고. 네, 근데 그리고 합리적 추론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이제 우리 또 앵커님이 이제 해안을 또 한번 또 되짚어봐야 되는 게 얼마 전에 우리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사우디 이제 국빈 방문했잖아요. 네네. 그때 이게 뭔가 이게 서로 어찌 보면 적과의 동침, 뭐 물론 적은 아닙니다만 약간 그런 분위기가. 엑스포. 네, 그래서 뭔가 이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어제 딱 그 얘기가 뭐가 나왔냐면은 2036년에 사우디가 월드컵 지금 유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세계적인 관례상 이런 대규모 국제 행사를 2030년에 사우디가 엑스포 열고 36년에 월드컵 또 한다? 이게 사실 이제 국제적으로 좀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모종의 어찌 보면 뭐 빈살만 왕세자도 축구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36년에 사우디 입장에서는 월드컵 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그냥 월드컵 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2030년 엑스포는 이제 부산 엑스포도 유치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아마도 이제 또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이제 약간의 이제 교통 정리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특히 미국은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중동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사우디와의 관계 정립이 정말 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전체적으로는 좀 긍정적인 이제 기류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어쨌든 지금 풍산 뭐 최근에 방산 기업들 중에 가장 실적이 좀 돋보이게 상승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분기 기준으로 창사 이래 처음으로 4천억 원 이상이 지금 매출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졌고 아무래도 포탄이나 이제 총탄 이런 거 수출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이게 영업이익도 완전 급증하고 있는 이제 추세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공개되고 나면 아마 상당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효과로 주가가 좀 강하게 좀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 어저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네. 완전히 이제 바닥권에 있다가 어제 이제 코스피 대형주들 중에서는 가장 좀 눈에 띄게 이제 상승이 좀 들어왔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풍산도 뭐 조만간에 이제 그런 식의 이제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건 뭐 꼭 지금 전쟁과 관련된 뭐 리스크 수혜, 뭐 지정학적 리스크 수혜주로 보시는 것보다는 그냥 실적주로 보셔도 괜찮을 만한 이제 그런 타이밍이라고 보여지니까 뭐 풍산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뭐 인플레이션은 뭐 연준 표현으로는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다고 하지만 국내 인플레이션은 아직도 세요. 오늘 아침에 또 네.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됐는데 국내 겁니다. 3.8%, 이전 3.7%, 예상 3.6보다도 높고 이전보다도 높고 우리의 소비자 물론 우리가 뭐 총탄이나 포탄 때문에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물가가 안 떨어진다는 거. 네. 어제 자, 네. 어제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네. 어제 좀 상당히 좀 의미가 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동안 이제 그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 얘기 나올 때마다 이제 이쪽 그 방산주들 뭐 이렇게 시장에서 좀 강세 흐름 보여줬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방산주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시장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부각이 되기 시작했던 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나타났던 건데. 네. 그러면서 이제 한동안 막 이렇게 있다가 이제 최근에 좀 다소 좀 주춤했었어요. 아마 이제 실적도 조금 정체되고 뭐 이러면서. 근데 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깜짝 실적이 나왔고, 지금 4분기 실적도 지금 상당히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게 지금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다시 또 이제 방산주에 대한 이제 또 시장에 또 관심이 또 들어오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방산주가 단순하게 단발성 이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방산 산업이 이제 우리 산업에 있어서 성장기에 좀 들어갔다. 이제 그동안은 이제 말로만 그랬었는데 이제부터는 좀 실적으로 좀 증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3분기, 4분기도 실적이 괜찮지만 이제 내년에 되면은 지금 이제 K9 폴란드 호주 납품 이것 때문에 또 내년에도 실적 괜찮고 2025년에는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또 이집트에 K9 또 수출이 있고 2026년에는 또 네드백.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번 3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2026년까지는 이게 줄줄이 계속 좀 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잊었던 네. 사실 뭐 방산주 이런 이제 큰 성장주 쪽에 뭐 최근에 뭐 물론 시장은 안 좋긴 하지만 이런 쪽에 대한 장기 투자 뭐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상당히 실적이 좋았다. 이 점을 우리가 좀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하여튼 뭐 타이틀은 이해를 하셨을 거고 네. 악마의 인플레이션 좋은 건 아니고 무기 수출이 공식적으로는 대외에 글로벌 펀드들은 이제 대량 살상 무기 기업을 선호하지는 않아요. 네. 네. 뭐 그런 자기네만의 내규도 있고 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방한이 뚝 등장하기 때문에 네, 그런 연관성을 지었습니다. 자, 김영민 매니저의 한 발 넘어갈까요, 네. 이제? 오늘 사실 뭐 아까 의미심장한 주식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뭐 사실 물리더라도 반도체 종목들을 좀 봐야 되는 시점이에요. 이제 국채 금리가 급등세를 멈추고 이제 하락 전환을 좀 한 상태고 위험 자산에 대한 이제 선호 심리가 오늘 좀 강하게 살아났기 때문에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오늘은 일단 반도체 업종을 이제 집중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내일 이제 뭐 애플은 괜찮을까요? 애플 실적도 저는 이제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게 어쨌든 아이폰 15 판매량이 좀
예전만큼 못하다는 건 이미 알려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수치가 아주 충격적이지만 않다면 비전 프로의 이제 보급형 출시 뭐 이런 신제품들 얘기를 하면서 네. 좀 이렇게 좀 마사지를 하지 않을까. 둥개둥개. 네,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지금 애플 주가도 오늘 꽤 올랐거든요. 이제 그렇죠. 그런 것들을 보면 실적에 대한 우려를 상쇄시킬 만한 이런 이제 IR 내용들을 아마 준비를 해놓고 있지 않았을까. 오케이. 뭐 그렇게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내일 같아서. 일은 또 내일 돼봐야 되니까. 네, 그래서 뭐 반도체 종목들은 물리더라도 오늘 좀 보셔야 돼요. 네. 뭐 이미 제가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건 많이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업종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종목은 오늘 제가 제약바이오 기업을 하나 좀 준비를 해왔거든요. 어떤 거죠? GI 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 GI 이노베이션. 네, 이 종목도 제가 이제 10월달에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호재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막 급락을 해버려가지고 AS 겸 해서 다시 한번 또 투자 포인트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좀 해봤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국채금리가 이제 떨어진 게 아까 실제로 금리를 약간 인하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을 정도로 거의 20bp 가까이 지금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을 좀 했기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뭐 최근에는 이 자본 조달을 하는 것 자체가 이런 시장 금리에 아주 크게 영향을 좀 받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주로 뭐 은행 가서 대출을 받는다라기보다는 소위 말해서 이제 메자닌, 뭐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사채나 아니면 뭐 삼자 배정 유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자본 조달을 하는데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신약에 대한 이제 R&D 비용을 많이 좀 투입을 해야 되고 연구개발 기간이 워낙 좀 길기 때문에 시장 금리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은 제약바이오 기업들한테는 좀 악재다 이런 인식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금리가 좀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제약바이오 기업들한테는 매크로 이슈도 좀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원론적인 차원에서 좀 말씀드리고 GI 이노베이션은 면역 항암제와 알레르기 치료제를 전문적으로 이제 개발하는 신약 개발 전문 기업이고 주요 파이프라인이 이제 GI 301 그다음에 GI 101, 102 이런 이제 파이프라인들을 주로 이제 갖고 있는데 최근에 이 한 두 가지 파이프라인이 시장에서 가장 좀 주목을 좀 많이 받았어요. 특히나 네. GI 101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형암을 타겟으로 한 이제 면역 항암제, 차세대 이제 면역 항암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난달 ESMO에서 임상과 관련된 이제 중간 결과 발표를 했어요. 이미 중국 기업 쪽으로 9,500억 원 규모의 이제 기술 이전이 체결이 좀 되어 있는 상태여서 임상과 관련된 결과도 상당히 좀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세론뉴스 그 지긋지긋한 세론뉴스 ESM 끝나자마자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또 시장 하락과 함께 우당탕하고 이제 좀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나타내다 보니까 임상 결과가 좋든 말든 그냥 주가는 좀 크게 하락을 한 상태로 이제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게 이제 차트상으로 보면 이제 10월 16일이에요. 10월 16일 날 요 이제 GI 이노베이션이 라이센스 아웃 기술 이전 계약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여기 차트 네. 보시면 윗꼬리가 정말 길게 달려가지고 플러스 17% 급등하다가 그날 마이너스 13%로 이 고점 대비하면은 30% 가까이 이제 급락을 하고 이제 끝난 날. 요 날이 호재가 나온 날이었거든요.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이 이제 체결이 됐는데 계약 내용 먼저 조금 말씀드려 볼게요. 알레르기 치료제로 이제 지금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GI 301과 관련된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인데 요게 이미 이제 유한양행 쪽으로 1조 4천억 원 정도 규모로 판권 계약이 좀 돼 있는 상태예요. 근데 네. 이제 유한양행 계약을 할 때 일본을 제외한 글로벌 판권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럼 굳이 이제 일본을 제외했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이미 일본 기업과는 또 일본 내에 판권 계약을 하기 위한 라이센스 아웃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구나라는 걸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거고 그 결과물이 이제 이번에 발표된 거거든요. 마루호라고 하는 기업 쪽으로 2,982억 원, 약 3천억 원 정도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요 내용이 나오자마자 주가가 급등하다가 급락세로 이제 좀 전환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거의 이제 반토막 난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기에 이 마루오라는 기업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네임밸류가 아무래도 이제 좀 떨어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 실망감으로 이제 좀 주가가 저는 빠졌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일본 내에서 보면은 특히 이제 이 피부염이나 피부병과 관련된 이제 질환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정평이 나 있는 알짜 기업이고 자금력도 아직까지 이제 지금 계약금이 이제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계약금 같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한 달 내에 이제 현금 유입을 받는 걸로 이제 계약이 체결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1월 중순까지 이제 계약금이 이제 들어올 거예요. 근데 이제 네. 그 계약금 규모도 약간 이제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작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이제 실망감이 역시나 또 세로뉴스가 되면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GI 101과 GI 301 파이프라인의 어떤 성과들 이미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한 것만 해도 2조 원이 넘
넘잖아요. 이제 임상의 단계가 내년에 이제 한 단계씩 더 높아지면 마일스톤 유입되는 것까지를 감안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이제 하락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이제 저점 매수를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왔다라고 보여지고 아무래도 이제 오늘은 사실 뭐 전기차가 여전히 조금 불안불안하긴 해요. 어제도 코스닥 지수가 잘 올라가다가 장 후반에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4%씩 밀리면서 코스닥 지수는 뭐 거의 뭐 강보합권 정도 수준에 오르다가 만 그런 이제 흐름이었는데 어쨌든 오늘도 전기차 소재 종목들이 뭐 시장에 크게 타격을 주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뭐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AI라든지 어제 또 강했던 로봇,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9월, 10월 달에 워낙 이제 크게 하락을 했던 부분들을 좀 만회하는 기술적인 만회 시도가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고 저점 매수 의견을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17,000원 정도에 매수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올해 연중 저점이 16,000원, 17,000원 그 구간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 없는 가격이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2,000원 정도, 손절 가격은 15,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영민 매니저의 한 발은 오늘 GI 이노베이션. GI 이노베이션 혹시 아시는 거? 네네. 뭐 아까 이제 김영민 매니저가 잘 얘기했는데 사실 그 GI 이노베이션이 이렇게 빠져야 할 이유가 없었는데 지난 10월 16일 날 그 호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간 매도가 나오면서 좀 빠졌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런 하락은 이제 시황 요인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다소 이제 시황이 약간 급격히 위축되면서 좀 빠졌었는데 오늘 이제 미국 시장에서 바이오도 좀 올라오고 있고 다시 이제 조금 시장이 회복이 되려고 한다면 GI 이노는 뭐 가장 먼저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러니까 바이오가 단순하게 지금 뭐 어떤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과 질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GI 이노베이션의 뭐 GI 101, 301 뭐 지금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 종목 이렇게 빠져 이유가 없다. 그래서 이제 시장만 어느 정도 정상화 되면 다시 이전 주가 수준까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이 종목은 한번 관심 있게 바이오주 중에서 봐야 될 종목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GI 이노베이션 봤고 그다음에 이호근 매니저 네. 한 발은 오늘 어디 선택하실까요? 저는 그 반도체 주성 엔지니어링. 주성 엔지니어링. 네. 그냥 아침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좀 반도체가 좀 올랐길래 주성 엔지니어링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주성은 뭐 최근에 이제 그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 그 유진테크하고 지금 가장 지금 앞서 나가고 있죠. 가장 이제 앞서 나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제 선단 공정이에요. 지금 공정을 이제 선단 공정으로 이제 전환한 과정에서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이제 장비주가 ALD 증착 장비. 뭐 그러다 보니까 유진테크,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반도체들이 감산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감산을 함에도 불구하면서 이제 이 소재나 장비주들이 그렇게 실적이 썩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진테크나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부각되는 부분은 이러한 선단 공정에 있어서 이제 핵심 장비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삼성이 감산을 해도 이제 그 투자를 놓치지 않는 공정이 바로 이쪽 공정이다 보니까. 일단 반도체 사이클과 상관없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포지션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반도체 사이클까지 업이 된다면 그때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CVD하고 ALD 증착 공정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고요. 주 분야는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최근에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주목받는 부분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이제 선단 공정에 관련된 반도체.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태양광 쪽에서의 이제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은 지금 안 좋을 텐데. 네. 근데 이제 중국 쪽에서는 조금씩 매출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에 보니까. 어제 태양광 업체 썬파워가 14% 네. 급락해서 태양광을 붙이는 거는 불리할 것 같고 반도체로만 가는 게. 근데 이제 최근에 에로티 베큐미 실적이 잘 나왔잖아요. 네. 이제 그런 종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국 쪽에서 매출. 그러니까 이제 미국 쪽은 조금 많이 부진한 것 같고. ALD 장비 쪽에서 이제 그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고, 기존에 이제 고객사를 다변화하고 있고 매출을 다변화하면서 지금 이제 계속 이전과 같은 어떤 고착화된 게 아니라 좀 확장해 나가는 이런 모습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서 지금 그 ALD 증착 장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계속 지금 미세 공정으로 계속 이제 미세화되면 될수록 네. 이 증착 ALD 장비의 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원자층 증착. 예.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정말 초방막이죠. 네, 여기서 이 주성이 엔지니어링이 독자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점이 이 회사의 가장 큰 강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전체적으로 디램 선단 공정뿐만 아니라 반도체가 만약에 업사이클로 들어가서 이제 다시 증산으로 들어간다면 그때도 가장 먼저 봐야 될 장비의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회사가 3분기 실적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이제 하나의 그 장애물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4분기부터는 중국 반도체 고객과 디스플레이 쪽에서의 매출 이쪽이 조금 이제 고마진 위주로 매출이 나오는 그러면서 영업이익률이 이제 올라가면서 실적이 이제 턴어라운드가 이제 곧 다가오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3분기가 아마 실적은 저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미 이제 이 회사에 대한 성장성을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더 주목을 한다면 이번 3분기 실적은 크게 장애물은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차트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실적 분석을 통한 가격 전략. 네. 차트는 지금 이제 이 종목이 25,000원과 3만원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하단 25,000원 정도 선이면 괜찮은데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서 매수는 시초가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스권 상단이 3만 원이에요. 그래서 목표가 3만 원. 손절가는 요 200일선보다는 좀 121선보다 밑에 21,000원 정도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호근 매니저의 한 발은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이고요. 네. 1,000원. 네, 오늘 뭐 반도체 종목에 대한 거 계속 좀 말씀드렸다시피 좀 불확실성은 딱 하나 이제 3분기 실적과 관련된 거. 방금 네. 이호근 매니저님도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어차피 이제 장비 기업들이 지금 계속 감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장비 기업이든 소재 기업이든 실적이 이제 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 이미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4분기 이후에 이제 전략에 대한 걸 이제 공개를 좀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소부장 종목들도 뭐 물론 너무 안 좋게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막 갑자기 뭐 대규모 적자 전환을 한다거나 뭐 이런 기업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미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는 상당 부분 지금 녹아들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네. 소부장 종목들은 어차피 이제 4분기 이후 내년을 바라보고 이제 미리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좀 주가가 선행해서 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신다면 뭐 실적과 관련된 부담도 좀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뭐 저 역시도 이 증착 장비 관련해서는 뭐 주성 엔지니어링과 유진테크 뭐 이런 종목들을 가장 이제 좀 탑픽 종목으로 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메모리든 비메모리든 어쨌든 이제 선단 공정 5나노 이제 3나노 뭐 계속 이제 나노 공정에 대한 이제 물론 최근에는 너무 이제 이게 HBM 그다음에 후공정의 이제 뭐 어드밴스드 패키지 이런 쪽으로만 이제 강조가 많이 되고 있지만 이미 선단 공정 자체로 이제 계속 이제 진화하고 있는 거 계속 미세하게 이제 이 쪼개는 공정에 대한 부분들은 뭐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 중요도가 이제 높아지는 증착 장비 이제 만드는 기업들은 뭐 앞으로 주성 엔지니어도 내년에 매출액 뭐 한 4천억 한 중반 정도의 영업이익 한 1,000억 원 이상 충분히 이제 기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고평가는 아니다. 뭐 내년을 바라보고 충분히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한발 주제는 여러 가지 다양한 걸 다뤄봤고요. 저는 풍산을 정했고, 그다음에 이호근 매니저는 주성 엔지니어링, 김영미 매니저는 GI 이노베이션.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거는 네. 만약에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섹터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맞아요. 그게 조금 어그러지는 잘 안 경우가 있어서 가더라고요. 네, 네. 섹터가 지금 오늘 다 달라요. 네. 그러니까 오늘 다 같이 올라가면 가장 좀 뭐, 좋은 거죠. 그러면 해피한 거고. 네.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 한 발은 네. 다음 주제를 잠깐 다뤄보자면은 요즘 뭐 볼멘 소리로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계좌에서 누군가가 자꾸 돈을 빼간다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뭐 2차 전지 보유하신 분들이죠. 코스닥에서 에코프로가 50만 원대를 볼 줄이야 이러면서 잘못 봤나 앞에 150만 원이었는데 100은 어디 갔지 이런 거. 네. 그래서 그걸 피해 가지고 또 거래소 유가증권 시장에 또 좀 피신을 갔더니 유가증권 시장에서도 거래소도 또 2차 전지 섹터가 무겁고. 자, 이 주제를 한번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 2차 전지. 네, 2차 전지 정말 좀 무거워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시장의 구조 자체가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올라가지 못하면 지수가 못 올라간다는 걸 뭐 모두가 다 공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코스닥 지수에서. 네, 코스닥 지수는. 그래서 일단 2차 이것도 전지 지수 쪽. 왜곡이 좀 심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심해서 사실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냥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그냥 깔끔하게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회사 쪽에서는 뭐 계속 이제 안 하겠다라고 하니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러면 코스닥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2차 전지가 결국 살아나야 되는데 이건 거래소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 맞습니다. 싶은데. 그래서 이제 근데 거래소는 딱 내놓은 게 그거잖아요. 1년에 200% 이상 오르면은 네, 그래서 부정적 이제 뭐- 투자지 종목. 뭐 그 얘기는 이제 뭐 그만할까요? 네. 너무 많이 했나?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어떤 이제 대책이 나오던 간에 이제 코스닥 시장의 이런 구조적인 불균형 이걸 좀 해소를 시켜줘야 왜냐하면 인덱스의 영향이 너무 이제 좀 큰데 네. 코스닥 지수가 이제 막 이렇게 빠지기 시작 에코프로 그룹주에 빠져서 코스닥 지수가 빠져버리면은 나오지 않아야 될 매도 물량들까지 이제 같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다른 종목들이 자꾸 영향을 좀 받으니까 그게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업황에 대한 이제 이슈보다는 시장의 이제 구조적인 이슈를 좀 손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린 거고 전기차 업황에 대한 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성장하는 이 섹터가 뭐 매년 그리고 매월 이렇게 정말 가파르게 성장을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네. 전기차 시장이 또 속도 조절을 좀 하고 이러는 과정에서 기술 개발, 뭐 3원계 배터리뿐만 아니라 리튬이온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제 기술 개발, 그리고 이제 배터리 가격이 이제 하락 현실화, 그러면 이제 또 중저가 이제 전기차 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 그러면 이제 전기차들이 여러 모델들이 나오면서 이제 또 경쟁하는 그런 구도로 또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어저께 뭐 SK온에서도 포드랑 합작해서 이제 뭐 그 발족을 조금 늦춘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한 것도 어쨌든 더 나은 이제 도약을 위한 이제 좀 준비 단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제 좀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수요 부진이 이제 명확하게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러나 길게 봤을 때는 뭐 방향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다. 그래서 지금 막 뭐 100만 원 이상에서 물려 있는 분들이 지금 손절을 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하더라도 좀 기다리실 법하고 특히 뭐 오늘은 시장을 들어올리기 위해서라도 일단 인덱스 수급은 2차 전지 종목들을 좀 살 수도 있다라는 거 좀 감안을 좀 해보시고 반등, 기술적 네 오늘 반등이라고. 기술적 반등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제조 장비 업체 하나기술 얘기해 드렸잖아요. 지금 네. 오늘까지 떨어지면 15거래일 연속 하락이에요. 네. 회사가 영풍 재지도 아니고 뭐 이게 이렇게 되는 너무 경우는 심한 거예요. 이 기술적 네. 반등은 분명히 좀 나올 수 있는 네, 그럴 수는 타이밍입니다. 없다. 하여튼 이호금 메이저는 네. 2차 전지를 어떻게 보세요? 사실 2차 전지가 네. 2차 전지만의 문제는 아니고 네. 조금 위로 포괄적으로 올라가면은 친환경 섹터라고 하는 미국도 지금 대체 에너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양광, 네. 풍력, 태양광 업체는 어제 썬파워 14% 급락했죠. 해상 풍력 발전 웨로스테드는 20% 급락했거든요. 이걸 보면은 결국은 트럼프와 바이든 대통령의 그렇죠. 이야기로 가는 그래서. 거죠. 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2차 전지를. 2차 전지요. 네. 지금 이제 2차 전지가 최근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건 그러니까 상반기 때 너무 쏠림이 좀 심했다. 그렇죠. 이렇게 보여요. 150만 원이 좀 과했다. 예, 그냥 이게 적당히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게 이제 큰 그림에서 가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좀 과도하게 오르기도 하고 또 과도하게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어느 적정한 가격에 또 수렴하면 뭐 이런 좀 과정으로 좀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또 반대로 또 너무 과도하게 빠진 국면이고, 근데 또 이게 떨어지는 칼날은 또 잡지 말라 그러니까 또 그 여기서 또 쉽게 매수 들어가기도 쉽지 않고. 근데 어쨌든 뭐 이게 지나치게 오버슈팅도 나오지만 또 하게 하지만 결국은 이제 적정한 가치를 수렴하니까 결국은 이제 긴 호흡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장 문을 또 열어봐야지 또 그림이 나오는 거니까. 네. 하여튼 순리를 조금 잘 고민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거나 현실은 그렇습니다. 자, 두 분 또 오늘 고생하셨고요. 내일 또 네. 다시 뵙도록 할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